어제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모든 전부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으면서 제가 어제 소장님께서 그 이제 생중계를 하면서 엄청 기쁘게 뛰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제 이렇게 예, 맞아요. 만 이거들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법정 안에도 그다음에 법원 건물 바로 앞에도 그다음에 법원 담장 밑에도 이렇게 세 그룹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직접 보신 분들. 예. 네, 법정이 좁으니까 법원에서 옆 법정, 옆옆 법정까지 들어와라 해서 TV로 보게 해준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게 이제 법원 아니고 예. 그다음에 못 들어간 분들 있잖아요. 예. 뭐 유튜브 선생님들이라든지 심지어 남영신 사모님도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셨어요. 그분들은 법원 건물 바로 입구에서 또 수백 명 모여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무죄라고 집회라고 법원 정문 담벼락에 또 수백 명 모여 있었는데 안에서 무죄로 이렇게 문자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무죄로 하는 순간 이제 그 생방송했던 팀이 뭐 스픽스 안진걸 TV 등인데 연합뉴스나 뉴스보다 제가 뉴스 더 빠르게. 죄송하게 뉴스 토마토보다 먼저 전 세계 타진한 거죠. 송영길 전부 무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우시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조국이 도륙당하고 조국 집안이 도륙당하고 이재명과 그 동지들이 집안이 도륙당하는 거 뭐 압수수색 수백. 근데 송영길 전 대표님도 압수수색이 100번이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수사받던 중에 두 분이나 숨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죄를 있는 거로 조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법원이 아주 명쾌하게 그 부분에서 전부 무죄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님이 당시에 이제 어쨌든 당에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니까 프랑스 유학을 중단하고 들어와서 바로 탈당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것도 되게 예. 잘했고 탈당할 때 제 손으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정권과 투쟁하고 돌아오겠다 했는데 어제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복잡하게 무슨 합당이 뭐니 이런 게 아니라 소나무당 당원들의 총의를 몰아서 당을 해체한 다음에 그 지지자들이 아마 수만 명이 돼요. 당원들만 민주당을 함께 돌아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도 한호수에 많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돌아오고 싶을까요? 네, 물론 이제 당에서도 또 논의가 필요하시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게 사실은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만이고요. 저희 끝장뉴스에서 어제 송영길 대표와 거의 단독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요거 이제 2심 무죄 판결 후에 바로 인터뷰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있거든요. 함께 보시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 또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판결문을 듣고 있는 내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존경하는 검사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송영길이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하면서 집안채 없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를 이렇게 잡아다 죽이려고 이 부패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검찰 범죄 정권이 표적 수사로 저희 송영길과 우리 관련 의원님들을 우리 민주당을 먹칠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밝혀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정치 검찰이 해체되는 제대로 된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소나무당 해산과 민주당 복당에 대한 입장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제 저희 전화 인터뷰 사이에 송영길 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다, 축하한다고 그 입장을 서로 나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복당은 이제 어제 송영길 대표는 설 연휴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최소한의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밟게 되면은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랑은 또 다르게 이거는 또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에 정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당을 나가셨던 거고 지금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무죄를 받고 또 돌아오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이 그렇게 굳이 당의 뭐 박수현 대변인도 바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의원들도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게 의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입장을 낼 수 있는 게 당원들의 반응이 보이거든요. 당원들이 바로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의 책임감 있는 모습 아니냐. 당이 부담이 될까 봐 바로 당을 나갔고
그런 다음에 또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총선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그 소나무당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 진심인 게 29번이었어요. 그러니까 40개나 넘는 번호 중에 맞습니다. 딱 29번 그 중간에 있는데 왜냐면 송영길 대표가 딱 떠오르고 그 당 밖으로 나가면 진짜 춥고 배고프고 힘드는 그렇죠. 거 알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 계실 때도 그때 상을 당하셔서 한번 나오셨었는데 네. 그때도 저는 가서 그때 대표님 만나서 얘기 좀 들었었는데 그때도 참 속상해하시는 그 내가 당 밖에 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데 서운함도 있고 진짜 그 그렇겠지. 복합적인 감정들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막 느껴져가지고 그때 총선 때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거나 그 아까 영상으로 봤던 좀 후련한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고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두 팔 벌려 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케이스가 하나 정착이 되면 앞으로 당에게 부담을 주고도 막 버티면서 안 나갔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그분들과 개인적 연이 있는 분들도 사랑하지만 좀 나가서 당을 위해서 당을 생각해서 맞아요. 정말 억울하다면 나가서 풀고 와라라고 하는 게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풀고 오면은 당이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미안하다고 그리고 더 당에서 좀 더 그 쓰임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송 대표님에 대한 감정은 아마 다양할 겁니다. 그 당시에 사건이 터진 직후에는 막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죠. 근데 원망했던 분들도 이제 미안한 감정이 더 커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고배 더 더해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이제 응원을 해줄 거니까 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근데 제가 느껴지는 건 민주당이 그 어느 때보다 너무 반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송영길 대표라 하면 본인이 5번이나 당선돼서 국회의원을 했던 인천 계양을이라는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렇죠. 이제, 양보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대표적인 친명계, 네. 중진급 굉장히 또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패배했던 경선 말고 본선에서 그때 당대표로 선거를 진두지휘했었고요. 그때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민이 망치 같은 거로 이렇게 작은 테러를 해가지고 기억나요. 예, 굉장히 그것도 사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붕대 치료받고 맞아요. 붕대를 감고 또 그렇게 선거운동을 지휘하는 톤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 이제 돈봉투 사건은 어쨌든 다 무죄 났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 무죄가 났어요. 맞아요. 결국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정치 공작이고 불법 사랑이 다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봉투의 이미지는 국민들에게 안 좋게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탈당을 했거나 아니면 남아서 이제 법정 투쟁을 했던 건데 이게 다 무죄가 됐으니까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민주당 전현직 정치가들이나 국민들은 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것도 있네요. 그리고 명예가 다 회복된 거예요. 물론 그 혹시라도 뭐 대의원이라든지 자봉단들에게 이렇게 선거운동 도와줬을 때 그게 지금 당내 선거에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수고비를 좀 주잖아요. 교통비라든지 식비 이게 문제는 돼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까지 수사받을 일은 아니었거든. 당 내에서 예를 들면 주의를 주고 개선해야 될 일이었는데 예. 그걸로 그렇죠. 민주당을 아예 잡아먹으려고 그랬던 예. 거거든요. 조국 이재명에서 맞아요. 송영길까지. 예. 근데 그게 다 무죄가 됐으니까 예. 지금 이성만 전 의원도 그저께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확정됐어요. 그다음에 어제 송영길 전 대표님 항소심 전부 무죄가 됐고 재판부가 정치검찰을 많이 꾸짖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송영길 대표는 그냥 주눅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에 줄기차게 싸웠고 네. 그 과정에서 정당이 필요해서 소나무당을 만든 거거든요. 일종의 시민사단체처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망했던 분들도 오히려 제가 미안했다 그러고 함께 열심히 투쟁한 그룹도 있어요. 뭐 민병도 의원님이나 이런 어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못했던 분들은 또 그것이 미안하기도 미안하고. 하고 송 대표님도 그런 게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다 이제 어제부로 또. 이제 다 풀고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우리 다 그렇죠. 같이 가자. 최근에 이제 뭐 합당 논란 때문에 당내 좀 안팎에서 시끄러웠잖아요. 예. 상처받은 분들도 있고. 근데 명절 앞도 송영길 대표님의 완전 무죄와 그다음에 돈봉투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이 예. 이게 겹치면서 민주당이 힘이 나는 거죠. 엄청. 아하. 이렇게 돼서 예. 명절 때 이게 또 밥상으로 올라갑니다. 아하. 그리고 명절 직후에 이제 윤석열은 사형 선고
이게 시기상으로도 굉장히, 이게 너무 분위기가 드라마틱, 아주 예.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는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굉장히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라서 이후의 행보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개항을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되시면서 지금 비어 있어서 보궐선거가 있고 좀 어제 보니까 또 다른 지역구도 연수구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니면 내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가능성 다 열려 있다고 다 저 열려 보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항을 출마보다는 차라리 다른 지역 출마나 아니면 내각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개항을이란 지역구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넘겨주고 나는 이제 다른 정치하겠다면 서울시장 선거에 또 나오셨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로 한번 옮기셨었기 때문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정치를 하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개항을이나 여기는 뭐 김남준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 설도 많이 나오고 준비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을 하시는 것보다는 체급이 또 크시거든요. 당대표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쓰임새에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이 뭐 만약에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다면은 뭐 개항을 출마나 준비하고 있다라는 설도 많이 나왔고 하지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당 지도부랑 이제 좀 긴밀하게 상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그래서 본인이 당 지도뿐만 아니라 혹시 정부의 쓰임새가 있다면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님 혹시나 그 선거 유세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천재시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 수치나 이런 연설의 것들을 천재입니다. 와 저런 거를 어떻게 다 숫자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할 정도로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데도 쓰임새가 많으실 거기 때문에 폭넓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는 같이 논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송영길 전 대표님 같이 저희는 뭐 모임도 해보고 집회도 해보고 대단한 분입니다. 이것은 어제 무죄를 받아서 이렇게 제가 레토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러시아어, 중국어를 공부해서 회화가 가능할 정도예요. 자기국어 하십니다. 예, 불어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로 더 뻗어나가려면 우리 국민들이 행복이 지려면 유럽, 특히 러시아, 중국하고 관계 계속 개선돼서 무역이든 외교든 국방이든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최고위급 인사들하고 지금도 연락이 되는 분이에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도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 마치 전쟁을 할 것처럼 완전히 나라를 그 외교를 망쳐놨는데 그랬죠. 예. 이재명 정부가 그걸 이제 복원하고 있잖아요. 대사들도 잘 가셨고 그걸로도 역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 엄청나다. 오, 그리고 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뚜렷하게 갖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님하고도 종종 통화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고비마다 또 너무 탄압받고 힘드실 때마다 서로 위로도 하면서 큰 쓰임새가 있으실 거다. 그리고 큰일 하셔야 된다. 오, 네, 반드시. 예, 예. 이건 꼭 민주당을 떠나서 전체 범민주 진보 개혁 세력, 그다음에 시민사회 세력 단체들도 큰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지금 인천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수 쪽으로 생각하고 이제 원내 진입을 꿈꿀 수도 있고 아니면 차기 당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무총리설도 지금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도 좀 새로운 또 이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안진걸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곧바로 정치하는 언니들 찾아뵙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